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백근곤입니다. 겨울은 반드시 봄을 데려온다고 하죠. 유난했던 겨울도 지나고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도 벌써 하루가 지났습니다. 오늘은 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이 봄이란 단어의 반가움이 앞서고 입춘이란 말에선 온기가 터져 나오는 듯합니다. 아마 인생도 그러할 겁니다. 춥고 힘겨운 시간이 지나면 어느새 따뜻하고 행복한 시간이 따라오겠죠. 이윽고 우리 마음속에도 꽃은 필 것입니다. 자, 이제 입춘도 지나서 새로운 월요일을 맞이했으니 미소를 띠고 힘차게 기지개를 켜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오프닝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출근을 하다가 정말 꽉 막힌 도로에서 기분이 언짢아지기도 하는데요. 특히나 창원시 SBRT 공사 구간을 지나는 분들은 수개월 동안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사 구간의 경계석이요, 부실하게 시공됐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잠시 후 박혜정 시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총선 승리 경남 연석회의가 지난주에 출범했는데요. 이병하 상임대표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현재 시각이 8시 31분 43초 지나고 있습니다. 비도 내리면서 운전하기 까다로운 환경인데요. 경남의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남선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아침 출근길 고속도로에서 빗길 사고가 꽤 있었습니다. 도로가 평소보다 미끄러운 만큼 감속하시고 앞차와의 간격도 넉넉히 두고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남해고속도로 부산 방향 북창원 나들목에서 발생했던 사고는 사고 처리 지금 견인 작업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파로 아직까지 2km 정도 밀리고 있고요. 남해 이지선 고속도로 김해 방향 냉전 분기점 진출로 1차로에 조금 전 승용차 사고 발생했습니다. 지금 사고 처리 중이고요. 뒤로 1km 밀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유 대청 지하차도에서 창원터널 쪽으로는 차량들 통행량 늘면서 서행하고 있고요. 창원 시내로 진입해서는 창원대로 가음정 사거리에서 성산패총 사거리 쪽으로 서행하고 있고, 충원로 창원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삼동공원 사거리 쪽으로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무역로 자유무역 관련 상거리 지나서 차량 사거리 쪽으로 속도 줄이며 이동합니다. 해원로는 3호광장에서 안민터널 진입까지 제속도 못 내고 있고, 진주는 드신로 선악사거리에서 공단광장 방향 지체 이어지고요. 동진로 공단광장에서 진양 교 쪽으로 서행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업은 쉽다 보건의료 특성화대학 마산대학교 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남선희 리포터였습니다. 아침에 안전운전하시고요. 4863번님 입춘대길 건양다경 모든 분들 올 한 해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우리의 온기가 봄을 열고 또 우리의 바람이 꽃을 피우길 기원을 하고요. 9551번님께서 반갑습니다. 아이 장마도 아닌데 비가 많이 내립니다. 출근길 안전하세요 라고 문자 주셨습니다. 4018번님께서는 빗소리에 늦잠을 자고 조금 전에 일터에 나왔습니다. 늦잠은 자서 일은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마음은 너무나 편안하니 여유도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모두들 사랑합니다. 여유 있는 하루 보내세요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예, 오늘 비도 오고 뭐 조금 심란하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유로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이런 사는 얘기라든지 또 오늘 인터뷰와 관련된 내용 샵 2244번 샵 2244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방송 내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창원시 간선 급행버스 체계 SBRT 공사 일부 구간에서 경계석이 부실하게 시공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창원시의회 박혜정 의원은 버스 전용 차로와 일반 차로 등을 구분하는 경계석이 설계 도면과 달리 작업된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혜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예. 자, 오늘 월요일에 비까지 내려서 참 많이 막히는 조건인데 특히 창원시 SBRT 공사 구간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공사 때문에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작년 BRT 공사 현장에서
오토바이가 신호차량과 부딪히는 인맥사고가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예. SBRT 공사로 인해서 교통정체,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민원이 지금도 쇄도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시민들께서는 하루하루를 인내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작년 연말 개통 예정이었는데 창원시는 당시에 장마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마가 한 3개월 동안 진행되는 건 아닐 텐데 그것도 또 감안해서 계획했어야 하고요. 공사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부분에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공사를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시공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아무튼 당초에는 22년 11월에 시작해서 작년 12월에 완공할 계획이었는데 공사를 위한 행정 절차가 늦어지면서 작년 4월이 되었어야 시작했다는 점이 있고요. 작년 우기가 많은 것도 사실이었지만 무엇보다 자극 공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이유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창원 로타리 구간의 경우 공사 계획 변경을 재용역하면서 전체적인 자극 공정 관리가 흥크러지게 된 문제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제대로 안전하게 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 그런 의미에서 의원님께서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창원시 관계자 등과 함께 공사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근데 좀 문제들이 발견됐다고요? 네, BRT 공사 전 구간에 걸친 경계석 시공 현장을 지난 1월 26일과 29일 양일 걸쳐서 점검을 했었고요. 점검 결과는 이미 보도를 통해 알렸듯이 209, 309, 6.2km 전 구간에 걸쳐서 부실 시공이 목격되었습니다. 경계석은 차도와 보도, 일반 차로와 버스 전용 차로를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요. 경계석 시공 도면을 보면 콘크리트로 좌우와 깊이 50mm 치수로 단단하게 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거푸집을 사용해야 하는데요. 시공업체는 거푸집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콘크리트를 붓고 경계석을 얹히는 식으로 날림 시공을 한 것이죠. 209에서 309라고 한다면 시티7에서 시청 사거리 지나서 가음정 사거리까지인데 그 대부분 구간의 경계석이 그럼 날림으로 시공됐다는 지적을 방금 해주신 건데 그럼 네, 이 그렇습니다. 경계석이 부실하게 시공을 됐을 때 그러니까 거푸집 사용 안 하고 그렇게 날림으로 시공이 됐을 때 어떤 위험이 좀 생길 수 있을까요? 네, 그 날림으로 시공한 경계석은 기상 이변이나 진동과 충격에 의해서 탈착이 되거나 밀릴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에 큰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은 물론 보도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에도 위험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특히 지금 경계석은 도로 중앙에 설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계석을 더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2123번님께서 누구를 위한 공사입니까? 라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자, 그런데 창원시 신교통추진단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일단 2309 시공이 미흡했다고 인정을 했고요. 또 일부 구간에 대한 부실 시공을 인정하면서 다만 시공 불량 원인은 일반 차로 구간 차선 확보의 어려움으로 거푸집을 미설치했거나 관행적으로 미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이에 더해서 부실 시공 현장의 은폐 의혹은 현장 내 일부 야적돼 있던 토사를 정리한 부분으로 토사를 반입해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는데 그러니까 좀 날림 시공한 것은 인정을 했고 그걸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반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시공 불량이 그 현장 조건이라거나 간행적이라는 창원시의 말은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요. 시공된 2309와 달리 109는 나름대로 그 포집을 사용해서 시공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부실 시공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도 한 말씀드리면요. 제가 부실 시공 현장을 29일
확인했을 때만 해도 경계석이 흙으로 덮여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흙이 메워져 있었던 곳도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일부였고요. 이것은 저와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섰던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전문위원실 과장이나 직원도 함께 확인했던 것이고요. 그런데 다음날 저녁에 보니 흙이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 이것은 부실 시공된 현장에 흙을 채워서 불가변적인 상황을 만들고자 한 것이 아닌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현장에 일부 야적된 토사를 사용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 많은 토사가 하늘에서 빛처럼 떨어질 리는 전무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는 강극공사에서 있었어도 안 되고 일어났어도 안 되는 일이 창원시 현 시정에서 지금 벌어진 것이고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도 부실 시공된 경계석이 어로 조성된 분리 하단에 나무를 이식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지금이 나무를 이식하는 시기가 맞기나 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아무튼 그 부실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시공하겠다는 창원시의 발표를 시민들께서 지켜보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예. 그 화단에 나무 심고 있다는 부분 얘기가 나와서 이 질문을 먼저 드리면 그 공사 현장을 쭉 보면 중앙 부분에 버스 차로와 화단이 또 일부 생기더라고요. 그 일반 차량 도로는 그럼 공사 이후에 어떻게 될까 하고 봤더니 지금은 공사 때와 같이 2차선으로 줄어들더라고요. 물론 버스 전용 차로가 있기는 합니다만 완공 이후에도 이 SBRT 때문에 오히려 상시 정체 구간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커뮤니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충분히 그렇게 예상할 수 있고요. 일반 차량의 운행이 2개 차로로 줄어들면서 자가용 이용자의 불편이 충분히 예상되고 있고요. 이것은 창원시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SBRT 운행 차량이 일반 차량의 경우 15% 정도 운행 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창원시 자동차 등록 대수 현황을 살펴봐도 19년도에 45만 8천 대에서 23년도에 51만 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따라서 교통체증은 여전히 힘들 것이다. 해소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0104번님께서도 전국 대도시 가운데 창원만큼 교통 소통이 잘 되는 도로도 없을 텐데 도대체 왜 SBRT를 시행하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시민들이 이 정책을 반대한다는 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시민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쨌든 지지부진한 공사 때문에 불만이 쌓여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더해 부실 시공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공사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앞으로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요. 제대로 시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공기 문제가 있는데요. 더 공기 문제가 늦어지는 것은 창원시장께서 솔직하게 시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도리라고 봅니다. 또한 부실 시공 사건에 대해서도 시민들에게 직접 사과드리고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이 시간에도 교통정체와 먼지 소음으로 이루 말하지 못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시장의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공사감리단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공사감리단은 전체 작업 공정과 품질을 관리하고 지정된 자재를 쓰는지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또한 공사감리를 감독하는 것은 창원시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창원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사라도 제대로 해라는 시민들의 질타를 잘 새겨들어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시민들을 대신해서 날카롭게 좀 감시해 주시고 목소리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도 안전하게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창원시의회 박혜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MBC 경남 좋은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종교인, 법률가, 정치인 등이 모여서 총선 승리 경남 연석회의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들은 사회, 진보, 민주적 발전과 총선 승리를 다짐했는데요. 총선 승리 경남 연석회의 이병하 상임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먼저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각계각층이 뜻을 모은 그 배경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윤석열 정권 2년은 국민에게 고통과 암흑의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은 퇴행했고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은 첨예하게 폭발했습니다. 또 검찰 독재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무능과 아집으로 민생은 파탄나고 국격은 한없이 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맹목적인 친미 반목 대결로 한반도에 그 어느 때보다 전쟁의 위험이 한없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더욱 국민을 암담하게 하는 것은 윤석열 정권이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국민이 도탄과 질곡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각계각층이 힘을 모아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여 대한민국의 퇴행과 검찰 독재를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논의하고 출발했습니다. 예, 그 논의와 출발점을 보려고 하니까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선거 연대를 통해서 1대1 구도를 만들겠다라고 밝히셨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선거제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당명까지 결정을 했고요. 민주당은 마지막 고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 당이 일단 결정을 하는 건데 현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만은 거대 양당들이 당리당략에 따라 선거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유권자의 표의 등가성에 기초하여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를 만들고 양당 정치의 폐해에서 벗어나 다당제를 실현하는 정치개혁 차원에서 추진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전처럼 위성정당과 같은 변칙적 퇴행적 방법을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거대 양당은 대한민국의 발전된 미래를 생각한다면 눈앞의 자당 이익에 매몰되어 근시안적인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이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길이라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길이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거대 양당을 제외하고 다양한 진보 세력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현실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보수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경남에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좀 주목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경남이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지만 김영삼의 3당 합당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3.15 어거나 부마 한갱과 같이 민주주의를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역사 발전에 헌신했던 곳이 경남입니다. 예. 그리고 3당 합당 이후에도 진보 민주 세력이 단결했을 때는 경남에서 수구 세력의 독식을 저지하고 민주 세력이 다수 세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하. 2010년 지방선거나 박근혜 탄핵 이후의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그랬습니다. 지금도 경남도민들의 마음속에는 역사에 대한 자존심으로 윤석열 심판 여론이 높습니다. 따라서 진보 민주 세력이 분열하지 않고 단결하기만 한다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진보 민주 세력이 단결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이다. 예. 그런데 이제 과거 사례에서 보면 민주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과정이 결코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참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각 정당의 어떤 뒤얽힌 이해관계를 어떻게 좀 중재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게 또 가능할지도 궁금한데요. 예, 힘든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예. 정당 간, 후보 간,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다른 측면도 있고 전국적 정치 상황에서 수많은 장애물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길이 순탄하지 않다고 가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국민들 속에서 윤석열 정권의 현재대로 가서는 안 된다. 반드시 심판해서 이 국민의 질곡에서 벗어나게 하는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어려워도 난간을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음흠. 우리는 그것을 위해 제 정당과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도민의 민심과 응원을 모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연석회의가 본격적으로 활동에 들어가서 어떤 일정을 좀 계획하고 계신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1일 날 발족을 하고 예. 지난 금요일 날 이미 정당과 의미 있는 간담회를 한 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아하. 정당과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토론회 등을 통해 좋은 의견을 더 모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더 많은 참여자를 모을 것이며 도민들의 민심을 모으기 위한 사업과 저희들의 활동을 알려나가는 선전 여론전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과 같은 뜻으로 부산, 울산에서 이미 시민기구가 만들어졌고 전국적으로도 연합정치시민회의라는 것이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도 연대할 것입니다. 특히 부산, 울산, 경남은 비슷한 정치적 상황에 처해 있고 도민들의 의식과 요구도 비슷하므로 부울경의 연대를 통하여 시너지 효과도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 4863번님이나 9837번님께서는 이제 현 정부가 기자회견을 좀 녹화 방송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하시는 문자를 주셨는데 아무래도 참 요즘 보면 정치권이 소통이 잘 되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예, 또 그런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통로가 이 총선이기도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남 연석회의의 앞으로의 움직임도 좀 기대가 되고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마지막으로 좀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도민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은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선거 제도도 확정이 되지 않고 나라와 국민을 위한 정책적 공약도 하나도 없는 국민을 무시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직 하나 윤석열 정권 심판과 퇴진이라는 맹징한 구호의 절박한 외침뿐입니다. 갈등과 분열의 정치, 불안한 국정난맥을 해소하도록 총선 승리 경남 연석회의의 활동과 민주진보 세력의 야권 연대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치에 대한 해머를 부추기는 것은 기존 정치권입니다. 유권자들이 이러한 해머 정치를 벗어날 수 있도록 유권자 연대, 유권자들이 제대로 되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힘을 발휘해 주셔야 될 것이 이번 총선이라 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총선 승리 경남 연석회의 이병하 상임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2월 5일 월요일 한 주의 시작, 월요일 좋은 아침 여기에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흐리고 또 곳에 따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5201번님께서 비모닝입니다. 장유에서 동창원 오는 길 고속도로 군데군데 사고가 있습니다. 안전거리 유지하시고요. 이번 한 주도 즐겁고 안전하게 보내십시다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예, 모쪼록 안전과 건강에 가장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체로 좋은 하루, 대체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